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습니다. 이제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의 거래가 평소보다 적었긴 하지만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 위주의 콜옵션 매수 위주의 양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은 하방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선물은 시가부터 너무 좀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2.65%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2.78% 하락 마감. 코스닥은 무려 5%가 넘는 5.1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50 내에 1% 이상 상승 종목이 오후 1시 45분을 기준으로 단 두 개밖에 없었던 정도였죠. 알렙이나 현대바이오 두 종목밖에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코스닥 150에서 상승 종목 수가 단 4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200은 이제 상승 종목 수가 6개밖에 나오지 않는 등 거의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들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초토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저점에서 투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단기 저점 시그널이 되기도 하는데 단순히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8,900억 팔고 코스닥을 3,000억 팔았다고 해서 그럼 이제 돌리나 이게 아니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더 밑에서 유도할 수 있겠죠. 뭐 조단위 매도가 한참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여부, 그렇죠, 연속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은 0.08% 하락으로 약보합선 마감을 했고요. 322.4를 종료했지만 주말 사이에 불거진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확대와 반대 매매 출현에 의한 시가 급락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많이 떨어져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저도 한 이 정도까지는 뭐 마이너스 1% 조금 언더에서 뭐 출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작 시간에 좀 생각보다 좀 투매가 많이 나오면서 1.53% 급락 출발했고, 그러면서도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초반에는 이제 롱 포지션도 기회를 주긴 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파생발에 말씀드린 저항 라인이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관리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좀 반등하는 구간도 좋지만 이내 에너지가 계속 하방으로 진행됐고 상승 에너지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축구 경기에 조금 빗대어 드렸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우리 수비 라인에서 이게 수비를 강화를 시켜놓고 볼만 이렇게 돌려놓는, 볼만 돌리면서 시간을 끄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공격으로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공격으로 전환을 못하고 수비 라인에서 볼만 돌리면서 시간을 끌고 있으니 상대가 공격을 함에 따라서 리스크가 생기겠죠. 거의 뭐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경기를 만약에 본다면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런 축구 경기를 보면요, 답답하겠죠. 공격도 안 하고 계속 볼만 돌리고 있으니까 수비만 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답답한 하루였고요. 그래서 위험 요소도 장중에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끝나서 결국엔 하락 마감을 하게 됐고요. 상승 에너지 자체가 상승 쪽으로 뭔가 땡기는 그런 거래들이 거의 뭐 소멸됐다, 소실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급은 괜찮았는데, 수급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그 상승으로 보내주는 에너지가 없었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구간의 기회를 아쉽게도 놓쳐버리는 그런 시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개인은 콜옵션에 집중된 양매수 포지션을 보였으나 사실 뭐 양매수라고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콜옵션이 좀 많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 다음에 내마녀의 날 주간 시작되었고요. 월물 옵션 및 선물 매동, 그다음 롤오버 체크를 해야 했고요. 월물 옵션은 결국 외국인 양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종가가 지나가고 나서 오후 한 4시 넘어가면은 이렇게 수급이 크게 바뀌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에 정말 많이 나타났는데요. 지난번에 그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그날 종가가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116억이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이렇게 종가에 바뀌었던 경우거든요. 종가에 바뀌었다라는 거는 종가 베팅도 있겠지만 장중에 미처 거래소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을 정산 업데이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게 반복된다라는 거, 원래 평소에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큰 거래가 지금 종가에 자꾸 변경돼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떤 옵션에서 좀
큰 거래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장세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장세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 좀 보수적인 매매를 일단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수급 하나 꼬임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종가 이후에 4시 이후에 수급이 바뀌는 것을 꼭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결국 외국인들은 이렇게 양매도 포지션을 늘린 채 마감했습니다. 이따가 포지션 얘기는 다시 해볼게요. 그다음 상하방을 모두 지키는 양매도를 강화시키면서 마감한 외국인이고요. 금융투자는 최종 콜옵션 110억을 매수했습니다. 풋옵션은 33억 매수로 변동성 강화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금융투자는 기존에 하방 베팅을 워낙 이제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상방에 대한 베팅은 그냥 해치성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과 프로그램 매동 그리고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신청을 오늘 이례적으로 좀 더 많은 물량을 신청했고요. 140만 주 신청 중에 140만 주 신청했고 우선주는 18만 주 신청했습니다. 모두 2시 50분경 매입을 완료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686억 매수했습니다. 달러 선물은 1437.2원으로 정규장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334억 매수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중국 물가지수 발표도 있었는데요. 중국은 11월 CPI 발표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망치 0.5%를 하회하는 수치였고요.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는 둔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11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하면서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치 마이너스 2.8보다는 개선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9월에 제시한 GDP 성장률을 4.5%에서 4.3%로 낮추고 2026년 전망치도 4.3%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지금 평가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내수도 굉장히 무너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와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요 자리 체크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6만 원대 빼고 4만 원대 빼고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구간인 이 5만 9천, 5만 5천 700원, 그다음에 5만 4천, 5만 4천 원인데 괄호 5만 4천 4백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 4천 4백원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들이 일어난 자리이긴 합니다. 가장 많은 저항대 역할을 했던 자리입니다. 네, 5만 3천, 5만 1,800, 5만 이렇게 라인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정도는 5만 3천과 5만 4천 원을 넘나드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초토화됐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할 것 없이 막 다 대부분 내려갔고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코스닥 150에서는 단 4개만 상승했고 코스피 200에서는 단 6개만 상승하는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초토화됐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어쨌든 이 정치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시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극성이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고 돈이 또 이쪽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8년 전에 최순실 사태 그때 이제 국정농단 그때 그 시기와 비슷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시장은 우리나라만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견고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는데요. 코스닥은 그 당시에 이렇게 남들이 좋을 때 하방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당시가 이렇게 요때로 놓고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평균 추이는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이렇게 횡보 내지 상승 구간으로 갔는데 우리는 요 시기에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극성이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돈이 많이 몰렸고 시장 전체는 좀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이오 주식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바이오 섹터는 나중에 그게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 2018년이 가까워질 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밑꼬리가 길게 달린 자리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제 탄핵이 확정되던 날이었죠. 여기 2017년 3월 10일인데 이때부터 이제 시장은 그동안 못 갔던 글로벌 평균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8년 전 때처럼 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기니까 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되 급등락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아니면 반전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물량도 털어내고 그런 것들을 반복할 때 이제 역으로 털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실 때도 최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신 채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이재명 관련주로서 오리엔트 전공, 이스타코, 코이즈, 동신건설, 에이텍, 형지엘리트, 형지INC, 일성건설, 카스트 CS, 수산INT 등이 오늘 급등을 했고요. 상한가를 갔죠.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들은 아침에 조금 강했지만 종가로는 대체적으로 지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DTNC 하로, DTNC, 오파스넷, 대상홀딩스, 원티드랩 등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또 급등이 나온 섹터죠. 안철수 관련주들, 써니전자와 알랩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오세훈 관련주도 진양그룹이죠. 진양 시리즈,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 등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들까지 움직였고요. 3일이 상한가 같고 새우글로벌과 KNN도 움직였고요. 그다음 김동연 관련주는 살짝 움직이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BM풍년이나 SG글로벌 등이 해당되고요. 그다음 연간주들은 이제 카카오그룹주가 이제 거의 뭐 정치와 관련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뭐 장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하락세 전환 마감했네요. 그다음에 일부 방송사 IMBC 등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는 그동안 굉장히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다가 오늘은 좀 하방으로 15%나 터지면서 하방 영향을 좀 줬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 즉 코스피 기여도는 6.4포인트 정도, 고려아연 혼자서 코스피를 6.4포인트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일단 써둘게요. 기여도는 마이너스 6.43이었다. 기준가는 저는 이제 165만 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준가 165만 원을 이제 종가에 이탈하는 모습, 이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고려아연은 이렇게 기준가라고 말씀드린 165만 원 어디죠? 여기 마지막 갭을 침범하는 자리. 이 자리는 최윤범 회장의 우군이 마지막에 최대 좀 가장 비싼 가격으로 매수했던 가격 부근입니다. 그 자리마저 지금 이탈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흐름은 이제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단기 반등이 있어도 그게 완전히 지금 음봉을 덮어내는 정도의 힘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뭐 다른 종목보다 변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술적으로 에너지가 꺾였고, 또 선물 거래 또한 개인들이 내려오면서 좀 매수로 많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또 증시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니까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준가 165만 원을 종가로 이탈하며 추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되고, 금요일은 급등시를 포함하여 개인의 주식 선물 매수가 많았다면, 즉 반대 매매를 우려하는 개인들의 이제 손절 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 좀 많았다면, 오늘은 급락 중에 선물 매수가 많았던 날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떨어지는 걸 또 받아주는 거래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금요일은 개인 선물 매수가 142억이었고요. 이거는 장 초반에 200억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개인 선물 매수가 70억, 오늘 70억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데없는 왕개미가 풋옵션 진입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풋옵션을 진입하면서도 오늘 방송에서 오늘 같은 날 힘 많이 못 쓸 텐데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풋옵션을 왕개미가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은 이제 그날의 저점을 자기가 선언하면서 보통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11시 반경인데 여기 자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보통은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반등을 시도했으나 오늘은 이걸 땡겨주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보통 개인들 왕개미가 풋옵션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나 그거 잡아먹어야겠어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 주는데, 오늘은 그 매수 자체가 거의 없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풋옵션이 들어오긴 하지만 좀 찜찜하다. 왜 오늘 같은 날 힘도 못 쓰는데 들어올까? 금방 나가겠지.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도 아실 테고요. 파생반분들, 어쨌든 왕개미가 풋옵션을 진입해서 11시 30분경에 317.5 월물 풋옵션으로 한 10에서 15억가량 순간 진입하긴 했으나,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 에너지가 너무 약한 날로서 힘을 쓰지 못하고 점심시간 이후 줄어들며 효력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효력이 소멸되니까 오히려 상승 에너지가 더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냥 나를 잘못 잡은 왕개미 풋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자기가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풋옵션을 타고 들어와야 그거를
잡아먹는 반대편에 수급이 발생하는데 그래야 이제 해지로 이제 상방으로 베팅한 거를 먹고 나가겠죠. 어, 근데 오늘은 그 에너지 자체가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용하려 했다면 그 에너지를 파악하고 오늘은 끊어내는 그런 모습도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니까 위클리 옵션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12시 19분에 체크한 내용은 코스피 200이 315.8이었고요. 등가가 315였고 그때 체크하고 이제 2시 9분에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주변에 이제 옵션물들을 옵션물들이 어떤 수급을 보이는지 한번 보면요. 위클리 317.5 콜옵션에는 이제 개인 단독 매수, 그다음에 312.5까지 주로 개인들이 매수를 계속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자, 외국인도 여기 없어졌고요. 개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수를 유지하는 게 바로 콜옵션이었죠. 그 다음에 풋옵션은 보통 보면은 대부분이 개인들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금융투자가 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15 위클리 풋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막판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317.5 위클리 풋도 금융투자가 소량 진입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위클리 315 풋이었는데 요거는 최저점 대비 500%대 상승하면 결제가 됐고요. 종가는 이제 1.14에서 1.26으로 결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다 모두 개인은 포함하고 있지만 콜도 풋도 모두 개인을 포함하고 있었죠. 양매수니까. 근데 이제 콜옵션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방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조금 더 오후장 가면 갈수록 높았던 거고요. 금융투자가 좀 더 베팅을 많이 했던 풋옵션 쪽으로 끝까지 결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주로 위클리 옵션의 풋매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적당히 방어하다가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적당히 방어하다가 다만 1포인트라도 방어가 되면서 끝내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도 위클리 옵션에서는 손실을 좀 기록한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기실현 포함해서 보면요. 외국인은 오늘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29억 손실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클리 옵션이면 외국인들이 무조건 이겨야 되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투자의 승률이 훨씬 더 높고요. 금융투자가 위클리 옵션의 진심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외국인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29억 버리고 29억을 나머지 다른 데서 메꾸려고 노력하겠죠. 물론 요즘은 선물도 꼬여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현물에서 어떻게든 꾀할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선물에서도 못해도 2천억 이상 선물만 단독으로 2천억까지는 아니고 한 1,500억 이상은 손실로 추정이 됩니다. 1,500억 이상. 그래서 지금 요거 위클리 옵션 29억이 사실은 크게 큰 부분이 아니긴 해요. 그 다음에 개인은 5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일부 풋옵션이 일단은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19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오늘 위클리 옵션을 마쳤고요. 중간에 외국인 옵션, 월물 옵션에 대한 포지션 방어 라인 변화를 제가 며칠 전부터 체크를 하고 있죠. 12월 4일부터 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쭉 빼고요. 여기 다 그때 금요일까지 싹 맞아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내만휴의 날 만기 주간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거친 하루를 또 보냈기 때문에 약간 틀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으나 최대한 그 자리를 지키려는 움직임 또한 있긴 했습니다. 오늘 315.7 이거 중간에 제가 315.2로 한번 정정을 해드렸는데 그게 이런 구간에서 한번 걸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자리 종가상 315.3 부근이 이제 외국인들이 기실현을 포함한 손익분기, 최종 손익분기인데 이탈을 했죠. 물론 야간에는 지금 회복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종가 기준으로 손실 전환된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약손실 전환된 상태인데 이거를 화, 수, 목에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어떻게든 외국인들은 반등을 만들어줘야 삽니다. 반등을 만들어줘야 손실을 커버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1차는 이미 좀 벌어졌죠. 320이었는데 이제 종가로 정정하자면 321.4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손익분기는 1차 3일 1.4, 그 다음 최종 3일 5.3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은 난이도가 평소보다 더 높았다라는 관점 갖고 오늘 마감했죠. 차라리 정치적 리스크에 저점을 깨고 그냥 내려오니까 그냥 하락이다
라는 판단으로 그냥 복잡하지 않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트 깨졌네, 정치적 리스크네, 환율 올라가네, 그냥 하락이겠지 하고 하락만 봤으면 차라리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수급은 그 정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급은 약세를 띠지 않았습니다. 개인 현물 대량 매도가 나온 것도 있고요. 오늘 코스피를 8,900억이나 개인들은 팔았죠. 코스닥은 3,112억이나 팔았고요. 그 정도로 이제 수급이 오늘은 그 정도로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매도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뭐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 정도 약세 아닌데? 그래서 좀 의아한 거예요. 수급은 분명히 반등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반등 에너지, 상승을 만드는 에너지 자체가 오늘 부재였던 거죠. 그 에너지가 소멸되고 소실되어 있으니까 그냥 수급 대비 약한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유지한다면 사실 내일은 반등이 더 어울리긴 하는데 워낙 환리스크와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크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 반대로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은 뭐 야간 선물에는 또 반등을 좀 노리고 있고 또 이런 옵션의 변화들 때문인지 그다음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사들이면서 끝난 효과가 있는 것 때문인지 어쨌든 지금은 나스닥의 움직임 대비해서 반등을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수급이 다시 따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급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외국인 중심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외국인은 방어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선물은 롤오버를 하고 있지만 옵션에서는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고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진행이 돼야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11월물처럼 풋옵션 매수로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급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만한 건 아닌데 수급이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수급이 안 따라간다면은 그래도 조금 진정이 되려고 노력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인 현물 대량 매도 등 수급이 그 정도를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가부터 흐트러져 버렸고 매물들이 강하지 않은 자리로 이동함에 따라 기준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어려웠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가부터 예상 체결이 갑자기 흐트러져 버렸죠. 그래서 시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흐트러졌고 매물들이 이미 이 자리는 사실 매물들이 크지 않은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그 계엄령이 선포됐던 때 야간장에서 312.8 야간에 찍은 정도가 다예요. 이 자리는 매물이 좀 깁니다. 과거로 좀 오래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준 잡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풋옵션 완개미의 때 아닌 접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약한데 완개미가 풋옵션으로 들어오면서 완개미 풋옵션 들어왔네. 이제는 반등을 좀 보이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꼬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타이트한 손절 내가 여기서 한번 들어갔는데 내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커트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잘 하시는 분들의 매매죠. 그래서 커트하고 내가 여기를 저점으로 봤는데 아니네 이탈하네 일단은 끊어두자.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꾸리꾸리하네 끊어두자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계속 물타기만 오늘 나는 상방이야 끝까지 한번 상방 해보자 한번 누가에게나 해보자 하면은 보통 집니다. 털립니다. 이제 그것도 크게 털리죠. 누적이 돼 있으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면은 물량이 커지잖아요. 금액이 커지니까 당연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풀어가는 방식은 장 초반에 저점 찍힌 자리를 기준으로 반등 가는 구간이 좀 있었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노리고 여기서 저항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키는 자리 요 정도를 이용하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꼬일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기준점을 이탈하면서 에너지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오늘은 포기를 하고 그쵸? 그 흐름을 타거나 매매를 스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진행 상태랑 좀 이격이 있을 때는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바라봐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걸 고집해가지고 그래도 수급이야 하면서 가면은 그래도 위험해.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정세 상황이 조금 불편할 때는 수급보다는 진짜 에너지가 더 적게 일어나거나 반대로 수급보다는 또 강한 날도 가끔씩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도 손실을 위클리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손실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오늘 장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물이 53,400원, 선물 53,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142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이틀간 개인 대량 매수도 개인 매도입니다. 개인 대량 매도도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51.1% 선까지 축소됐고요. 자사주 매입은 오늘 140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 매입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2042억 매수 마감했고요. 기존 상방 배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프레드 고평가 속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는 오늘 급증했고요. 오늘 스프레드 거래 93,934계약이 나오고 3월물 미결 8,657계약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죠. 롤오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긴급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크게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3월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외국인 옵션은 양매도 성향을 강화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포지션 잠깐만 살펴볼까요? 자, 이건 파생반에 올려드린 글들인데, 자, 월몰 옵션 단독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외국인은 양매도가 강화되면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방으로 가도 위험하고 상방으로 가도 위험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양매도성으로 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마냥 떨어지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마냥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외국인은 11월물처럼 이 양매도 중에 풋 매도 포지션을 풀고 이런 식으로 풋옵션 매수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풋옵션의 풀이는 낮아지고 콜옵션의 풀이 양풀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실제로 11월물을 그거 양매도 포지션을 풀고 풋옵션을 강화시키는데 단 4일, 3, 4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개인은 외가 풋매도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어느 기준점이 뚫리면은 이거 잡아먹으러 가요. 근데 뭐 대략 한 3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거 잡아먹으러 가는 거라서 정말 크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발동이 안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 개인 외가 풋 잡아먹으려면 많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이 313.74로 코스피 200이 끝났는데 13포인트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야 이게 위험 발동이 걸릴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목갈이라는 법은 없어요. 8월 5일 정도 봤는데요. 갑자기 이제 저점 이탈한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전저점 이탈하고 제가 계속 저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저점 아니고 뚫릴 거다. 저점 아니고 뚫릴 거다. 저점 아니고 뚫릴 거다. 실제로 또 뚫려버렸죠. 아직도 저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밑에서 장악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점 뚫린 게 전저점을 저항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또 밀려버리면 충분히 개인들 외가풋을 잡아먹으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개인들 거 이거 손실이 개인들이 만약에 500억이 생기면 누군가는 500억을 버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일단은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는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콜옵션 베팅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살았어요. 원래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누적된 풋옵션이 훨씬 더 현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가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금융투자가 500억을 300에서 수익 보게 되고 나머지 손실은 외국인과 개인이 감당하게 되겠죠. 특히나 이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300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들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포지션 관리를 해놓고 있겠죠. 그 정도까지 위협을 보이면은 개인들은 가만히 있어도 외국인은 방어를 해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수목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의 옵션 단독 수익 범위는 대략 315에서 335 사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기존에 벌어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넓게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 기준이고요. 현재는 313.74니까 외국인은 현재 옵션에서 월물 옵션에서 손실을 보고 있고요. 약손실을 보고 있고 선물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선물은 누적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도 2,939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는 12월 선물에서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기실현 포함해서 약 2,500억 정도의 수익이 추정됩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실현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오늘 콜옵션 매수는 기존 하방 배팅에 대한 해지성 배팅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결제가 가능한 콜옵션들을 위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주로 315 월물 콜옵션부터 325 정도의 월물 풋옵션 결제가 가능한 수준의 콜옵션을 배팅하면서 해지성 배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옵션은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 베팅을 유지하며 오늘은 콜옵션 해지성 베팅 우위로 마감했고요. 투신 선물은 2046억 매도 마감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686억 매수로 7월 12일부터의 누적 매도는 약 11조 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의 장기 누적 포지션은 여전히 하방입니다. 7월부터의 하방 추세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환율은 달러 선물을 체크하는데 외국인은 334억 매수하며 정규장 종가 143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야간에는 5원 정도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무라 증권 등의 1,500원대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겠죠. 변동성 지수는 6.59%. 자, 변동성 지수 차트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6.59% 상승하며 음봉이기는 하나 어쨌든 상승하며 23.45로 마감했습니다. 빗각 추세 상단에 막히는 듯 보이나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지금 저항에 막히고는 있으나 언제든지 돌파해서 위로 올라설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뭐 윗꼬리 양봉을 달고 그 자리를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윗꼬리 넘어간 자리를 밑꼬리로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시간을 끌 수도 있고요. 돌파 시 급등이 나오기 쉬우며 그런 경우 시장은 반대로 급락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의 방어 효과에 의해 시장은 최대한 방어가 된다고 쳐도 그 에너지가 계속 정치적 리스크와 환 리스크의 압박 속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며 선물은 이미 3월로 넘기고 있기에 롤오버를 통해서 넘기고 있기에 당장은 옵션의 마지막 청산 과정 및 베팅 포지션 변화에 주목해야겠습니다. 11월처럼 한 번에 바뀔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바뀐다면 외가 품매도가 많은 개인들의 자금을 잡아먹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300포인트까지 위협을 해야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마녀의 날에 맞춰 포지션을 지키며 스프레드 고평가 구간에서의 합리적인 전략인 현물을 매수하며 방어해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이거는 일요일에 일요일 아침에 올려드렸던 금요일 리뷰에 포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건데요. 시장 스프레드가 고평가 국면이죠. 현재 이론 스프레드 범위는 0.5에서 0.57 정도이고, 자, 이거는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타증권의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스프레드 고평가 구간 지금 여기 보면 이론 스프레드가 여기 지금 보시면 그쵸, 여기 0.57에서 0.51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마이너스 0.16이었고 지금 기준은 0.1, 0.0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론 스프레드 범위가 아까 전에 그 자리고 0.5에서 0.57 정도이고 시장 스프레드는 0.05 마이너스 0.05로 시장 스프레드가 고평가 국면입니다. 따라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기준으로 현물 차익 매수세가 유입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롤 오버하면서 반등장을 생각한 환경도 일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단순히 차익을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매수세는 차익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만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 매크로 환경 부담에 의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도 최대한 만들어보려는 거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낮긴 하지만 내마녀의 날 전 스프레드 가격이 마이너스 0.6 부근까지 하락한다면 고평가가 아니겠죠. 그러면 매수 차익 잔고의 청산을 통해 수익 확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니 스프레드 변화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은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환경과 증시의 흐름이 약간의 괴리도를 보이며 난이도가 많이 높았던 장세였고요. 그런 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중 라이브 방송 매일 하고 있고요.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그래도 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